32번부터 볼게요. 32번. 중요한 건 그래프 내용만 알면 돼요. 둘 다 올라가는 그래프인 거 보이죠? 지구 대기 온실 효과가 심해져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거, 그게 지구 온난화예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의 증가는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키죠? 그거 이외에도 수증기도 있었고요. 또 오존도 있었고 N2O도 있었고 등등등.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와 벌목은 CO2 감소량을 줄이고 생산량을 늘려버리죠? 그러면 온난화가 오죠. 다음,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 내가 날짜까지도 설명을 해줬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5번, 생태계와 인간생활에 영향을 주지만 대기 대순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늘 수업 내용인데요. 이따 대기 대순환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대기 대순환의 원인이 뭔데 지구온난화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리 없겠죠. 답은 5번이 됩니다. 33번. 온실기체와 온실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에 비해 파장이 길어서 지구 대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데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뭐였죠? 주로 가시광선이었어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요? 적외선이었어요. 다행히 알고 있다면 괜찮지만 가시광선, 적외선, 그리고 자외선이 있죠? 누가 파장이 제일 길어요? 파장 람다로 표현하거든요. 누가 제일 길어요? 적외선으로 갈수록 길어요. 에너지는요? 적외선으로 갈수록 줄어요. 여러분한테는 뭐 어렵게 설명 안 하겠고요. 자외선이 가장 파장이 짧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크다. 그러니까 적외선은 맞으면 어떻게 돼요? 따뜻해져요. 자외선은 맞으면 어떻게 돼요? 뭐 피부가 까맣게 타고 피부암이 생기고, 그죠? 노화가 생기고 그런 게 자외선이었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에 비해 파장이 길다? 아니요. 파장은 적외선, 지구 복사 에너지가 파장이 더 길어요. 지구 대기를 통과할 수 있다? 예, 지구 대기를 통과할 수 있는데 파장이 짧아서 통과하는 거고요. 흡수가 안 되니까 통과하는 거고요. 파장은 누가 더 길다?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길다. 니은,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유리나 비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온실기체이다? 예, 그래서 열을 머금고 있다가 나중에 내주고 그랬죠? 온실기체가 없었으면 되튕겨 나오는 게 없었죠. 그림 기억나죠? 화살표 그림. 디귿,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증기 중에서 수증기가 지구의 온실효과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크다. 제가 세 종류 얘기했을 거예요. 뭐요? H2O, 수증기, CO2, 그 다음에 메테인 등. 누가 가장 온실효과에 기여하는 바가 컸어요? 얘예요. 왜요? H2O가 같은 양이 있을 때 기여하는 바는 H2O가 가장 크기는 해요. 그런데 뭐 개별 기여도 매우 크지만 지역별 편차가 있었죠? 농도 편차가 심해요. 그리고 아주 꼭 필요한 놈이나 이거 나쁜 놈이라고 없애면 곤란했어요. 그죠? 지구의 온실효과에 기여하는 바는 그래서 CO2가 가장 큽니다. 고르게 약한 놈이지만 고르게 많거든요. 뭐예요? 수증기는 같은 양일 때 개별 기여도가 크다고 하지 온실효과 전체의 기여도가 크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34번) 이 그래프가 아주 자주 나와요. 그죠? 뭐냐면
지구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한반도가 똑같은데 폭이 더 크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자, 아무튼 올라가고 있어요. 뭐가?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기억. 극지방의 빙하 면적은 점점 감소했다? 야, 뜨거워지는데 얼음은 녹겠죠. 니은, 한반도는 지구 전체보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그래프에 써 있잖아요. 온도 상승 폭이, 진동폭 자체가 크잖아요. 디귿,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는 뭘 늘려요? CO2를 늘려서 온실 효과를 강화시키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35번. 35번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 제가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죠? 그쵸? 똑같아요. 어떠냐면, 한 놈은 여기 없네요. 이때 세 가닥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 되튕겨서 나가죠. 뭐 흡수도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흡수를 하고 튕겨서 나가는 거네요. 세 개가 들어갔고 흡수했다가 튕겨져 나갔어요. 뭐예요? 빛이 지표면을 가열하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여기 뜨거워져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가는 거였어요. 반면 여기서는 세 가닥이 들어와서 지표를 데우고 한 가닥은 나갔는데 두 가닥은 못 나가고 다시 내려왔죠. 그죠? 뭐예요? 온실 효과죠. 자, 온실 효과가 있고 없을 때 누가 더 일교차가 커요? 왼쪽, 대기가 없을 때는 빛이 꺼지면 모든 열이 다 꺼지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줄어들 거예요. 뚝뚝뚝 온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달과 화성이었죠. 해가 떠 있을 때는 150도, 해가 지면 마이너스 150도. 지구는요, 이게 없어져도 아직 공기가 뜨거워서 이불처럼 덮어줘서 조금은 따뜻하죠. 니은, 지구의 표면 온도. 야, 당연하지만 이불 덮고 있는 쪽이 좀 더 온도가 높죠? 기억하세요. 온실 효과는 온실기체가 머금어서 평균 온도는 올리고 일교차는 줄이는 거였습니다. 디귿, 지표에서 흡수되는 에너지량. 자, 여기는 세 놈 흡수하고 세 놈 뱉었어요. 여긴 세 놈 흡수하고 온실기체가 다시 준 놈 한 놈 또 흡수했어요. 흡수하는 에너지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 나쁜 거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리을이 문제인데요.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량, 즉 지구 복사 에너지는요, 지표의 온도가 올라가면 많아집니다. 따라서 온실 효과가 있을 때 지표에서 방출한 에너지량이 많아져요. 이거 답이 틀렸어요. 답이 니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5번입니다. 고쳐주세요. 질문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예. 설마 이 문제를 본인이 맞았다면, 즉 1번이라고 썼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36번) 1999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와 하루 중 시간대별 이산화탄소 농도래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 그래프는 연도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널뛰고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하루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때요? 대략 3시에서 피크고 17시에 가장 낮으네요. 0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낮으네요. 왜 그럴까요? 기억, 1번. 가에서 이 기간 중 지구 전체 평균 강수량은 대체로 상승했을 것이다. 왜요? 지구가 뜨거워지면 증발량이 많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공기 중에 물이 많아지니까 비도 많이 내리겠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가 많이 와요. 이상기후라고 말하면서 뭐 홍수 얘기 나오고 태풍 얘기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큽니다. 2번.
가에서 이 기간 중 평균 해수면이 상승했을 것이다. 이건 이산화탄소 농도긴 한데요. 온도도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온도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알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도 상승했겠죠? 3번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한다면 우리나라의 기후는 현재 뭐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위도 3, 40도 온대기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아열대기후였던 것이 점점 스멀스멀 올라와서 전체가 다 아열대기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미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비 오면 꼬라지 마요. 아열대기후에서나 볼 수 있는 열대기후에서나 볼 수 있는 열대성 집중호우 스콜 현상이 막 나타나고 그러죠. 비가 갑자기 막 우르릉 쾅쾅 왔다가나 바로 그치고 이런 거야. 3번 나에서 낮 동안 대기 중에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내려가는데 왜요?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놈 단 한 놈 있어요. 누구야? 식물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으면 광합성을 할 수 있거든요. 나가 여름에 관측한 것이라면 6개월 뒤에 관측되는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값은 더 작아질 것이다. 6개월 뒤가 뭔데요? 겨울이죠. 우리 기후변화할 때 여름과 겨울에 아니 상식적으로 여름과 겨울에 광합성을 언제 더 많이 하겠어요? 겨울이요? 겨울에 광합성을 어떻게 해요?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없는데. 이 널뛰기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래요. 겨울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줄 그 이파리가 다 죽어서 없다니까. 그래서 겨울에 올라갔다가 여름에 내려갔다가 하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5번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값은 더 커지겠죠. 광합성 양이 줄어드니까 이게 그대로 막 올라갈 겁니다. 됐죠? 번 37번 그림은 과거 약 150년 동안의 지구의 평균 기온 편차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계속 같은 그림이에요. 결국에 그죠? 아무튼 온도도 대체로 올라가는 중이고 아무튼 CO2도 대체로 올라가는 중이고 기억 1980년 이후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해수에 열팽창이 일어난다. 열팽창이 뭐예요? 뜨거우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뜨거우면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온도가 0.1도 올라갈 뿐인데 해수가 물이 그냥 많아져요. 부피가 커지니까. 허옇지. 굳이 얼음까지 녹일 필요도 없는데 근데 얼음 또 녹죠? 와. 니은 최근 50년간 빙하 면적이 감소하여 지표면 반사율이 증가했다. 빙하가 무슨 색이에요? 얼음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흰색은 빛을 반사하죠. 반사하면 흡수를 못하죠. 그럼 온도는요? 낮아지죠. 만약에 우리가 지구를 은박지로 덮을 수 있다면 지구 온도가 뚝 떨어질 겁니다. 왜요? 흡수를 못하니까요. 태양열을 흡수를 못하니까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반사를 할 수 있었다 없었다? 반사를 해서 줄였다 못 줄였다? 못 줄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티귿 이산화탄소의 평균 증가율은 60년 이전보다 이후가 크다. 헤헤 60년대 뭐 있었어요? 1960년대 뭐 있었어요? 2차 대전 끝나고 경제가 막 붐 할 때입니다. 뭐 경제 대공황도 왔다가 뭐 붐도 했다가 난리가 공업이 계속 발달하면서 이 그래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프에서 60년 이전과 60년 이후의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이것도 맞는 거여서 답은 기억 디귿. 38번 수도권의 계절 길이 변화와 그 예측을 나타낸 것이다. 중요한 거는 봄은 대체로 비슷하게 가요. 봄은 대체로 비슷한데 여름이 길어지고 있죠. 가을은 대체로 그냥 비슷하게 가는 중인데 겨울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심지어 2090년대는 겨울이 없는데 여름의 길이는 길어지고 겨울의 길이는 짧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뭐 올해는 조금 예외가 있지만 어쨌든 겨울은 없었죠. 올해 요 1월에 별로 안 추웠잖아요. 그죠?
니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등의 증가가 계절 길이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뭐였어요? 온실가스였고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증가하고 평균 기온이 증가하니까 뜨거운 계절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대기후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온대기후가 봄, 가을이에요. 온대기후가 확대돼요? 아니에요. 오히려 축소가 되면 축소가 됩니다. 왜냐면 지구가 둥그런데요. 요거는 지구 반구를 그린 거예요. 지구가 둥그런데 온대기후가 요 띠거든요. 30도에서 60도 사이가 온대기후 지방이에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 아열대기후, 열대기후가 확장하면서 온대기후가 위로 북상하면 면적이 넓어져요, 줄어들어요. 허리띠가 야 허리 둘레가 여기가 두껍니? 여기가 두껍니? 여기가 적도 쪽이 훨씬 더 두껍잖아요. 그럼 위아래 위도폭이 똑같다고 해도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당연히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그 온대기후가 위로 북상하면 열대기후가 확장되면서 온대기후가 북상하면 온대기후는 줄어듭니다. 오케이? 네. 열대기후, 아열대기후는 확장하고 온대기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답이 3번 기억니은이에요. 39번.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변화 1750년부터 하늘 높은 줄모로 계속 올라가고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2배 더블드네요. 아유 그림 그리기도 지친다. 그죠?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간다. 해수면 높아지고 어쩌고저쩌고. 1번 육지의 면적이 감소한다. 예. 해수 열팽창하죠. 얼음은 녹죠.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육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덜란드는 사라지고 일본도 절반쯤 날아갈 거예요. 우리요? 우리도 저 인천, 강화도, 서울이 반점 없어질걸요? 2번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한다. 왜냐고요? 물이 많아지니까요.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열팽창해서. 3번 대륙 빙하의 면적이 빙하가 뭐예요? 얼음 아니에요? 얼음이 증가했어요? 말이 돼요? 온도가 올라가는데? 4번 폭염의 발생 빈도와 지속기간이 늘어난다. 올해는 운이 좋았어요. 올해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CO2가 올라가면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당연히 여름도 끔찍해졌죠. 5번 우리나라의 경우 봄철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진다. 뭐해? 벚꽃의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진다. 왜? 점점 따뜻해지니까. 봄이 점점점 앞으로 당겨지니까 겨울이 없어지면서. 답은 3번입니다. 40번. 요거 제 수업 시간에 안 했는데요. 혹시 학교 수업 시간에 얘기했으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 보충을 해드릴게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도심 지역에서 주변에 비해 온도가 높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뭐가 생기냐면 1번 도심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 현상. 이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온실이 되고 이 자체에서 공기가 정체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발생하는 게 뭐냐면 히트 아일랜드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온도 지도로 보면 전체를 이렇게 뭐 적외선 카메라로 찍는다든가 해가지고 온도 분포를 보면 여기만 시뻘겋게 섬처럼 보인다는 뜻에서 열섬 현상이라고 해요. 2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방안의 예를 한 가지 쓰시오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열이 쌓이는 게 문제니까 바람기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고층 건물을 너무 꽉꽉 채우지 말고 사이에 길을 뻥 뚫어서 바람기를 내는 방법이 있고요. 뭐 에너지 소비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이 도심 진입을 막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쨌든 안에서 열이 덜 발생하게 막는 거야.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자연의 힘을 받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죠. 공원을 조성할 땅이 바닥에 모자라면 옥상에라도
우리나라에서 이 열섬 현상을 해결하는 끝내주는 방법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배워가기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청계천이에요. 가만히 있던 곳에서 물길을 뚫어요. 없던 물길을 만들어서. 청계천 뭐예요? 물을 끌어와서 정수해서 위에서 다시 흘려 보내는 거예요. 나 완전 낭비 같거든? 근데 일종의 순환식 쿨러 역할을 해서 열섬 현상을 1도나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청계천 만드신 분의 연구 결과라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등등등 그런 얘기, 좋은 얘기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출문제 풀이에요. 혹시 기출문제 말고 요 앞에 32번 앞쪽에 질문이 있다면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꼼꼼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문제 해결이 다 되신 분은 테스트를 보시고 테스트 답을 제출하신 후에 강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